아, 당신은 왜 이렇게 빨래도 안 하고 그렇게 게을러? 여보, 당신도 좀 빨래 좀 해. 나 혼자 다 해야 돼, 집안일을? 내가 만약에 지금 런드리 룸으로 가서 빨래를 하려고 하다가도 저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돌아서 나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월 26일 아침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데 1년 중에 유일하게 아틀란타에 트래픽이 없는 한 2주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휴가를 쓰고 해서 길에 차가 많이 없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크리스마스라서 저희가 아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점심도 먹고 또 함께 보드게임도 하고 하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와이프가 요리를 하고 제가 아침에 청소를 좀 하고 하는데, 와이프가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조금 늦게 일어나서 청소를 했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뭐 이런저런 정리를 하는데, 청소기를 좀 돌리다가 제 영상 파일을 조그만 하드드라이브에서 큰 하드드라이브로 좀 큰 영상 파일들을 다 옮기려고 청소를 하는 동안에 되게끔 하려고 파일을 옮기고 있었어요. 우선은 청소기를 좀 돌려놨고 이미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1시 반까지 오기로 했고, 제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게 한 12시 50분 정도였어요. 와이프는 키친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와이프가 저를 볼 수 있는 그 테이블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저한테, 당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계속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테이블 정리는 언제 할 건데? 나도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난 아직 씻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저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엔 이미 제가 치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이 다 되어 있었고, 잠시 파일을 옮기는 것들을 해놓고 나서 바로 정리를 다 하려고 했어요. 테이블 그리고 정리하는데 5분도 안 걸린다는 거 이미 제가 계산을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기분이 나빴어요.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약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여보, 나에게 나이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내냐? 도와달라 그러면은 충분히 도와주는데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세수도 안 했고 씻지도 않았는데 뭐 요리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아냐?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여보, 당신이 원하는 게 설거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으면 청소기 돌리고 나 설거지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라고 그냥 말하면 된다. 당신이 원하는 걸 그냥 얘기해주면 나는 충분히 도와줄 의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나이스하게 얘기해라, 짜증내지 말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사실 부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남자분들도 동의하실 거고 여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집에 손님을 초대하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남자들이 좀 앉아가지고 뭐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죠. 사실은 여자들은 좀 분주히 움직이고 어쩔 때는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충분히.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에 여자들은 속이 터지죠. 그리고 남자들은 또 나름 자기만의 생각이 다 있죠. 도와주지 않으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서로한테 약간 짜증이 난 목소리로 말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싸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근데 대화를 하는 이유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할 때 나의 니즈가 채워지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나에게 밥을 달라. 내가 외로우면 나의 외로움을 달래달라. 내가 속상하면 내 속상한 마음을 알아달라. 어떤 그런 상대방에게 나의 니즈를 채워달라는 이유로 보통은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하게도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벽이 확 쳐져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상대방이 전혀 들을 수 없게끔 만들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보통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벽이 내려지면 무장 해제되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들을 다 내 마음에 가까이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약간 상대방의 신뢰를 내가 얻었을 때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믿고 듣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상대방한테 짜증을 내거나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로 내가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 보통 벽이 쳐집니다. 완전히 반대로 상대방의 말이 다 튕겨져 나가죠. 전혀 들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좀 사실 긴 이야기인데, 제 와이프와 관계가 되게 안 좋았을 때가 있어요. 결혼 이제 초기에 보통 서로 맞춰가는 단계라서 다들 힘들지만, 저는 와이프와 성향이 워낙에 반대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온 환경과 어떤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 서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결혼 초기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7, 8년 동안을 힘들게 지낸 것 같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많이 풀어나가긴 했지만, 대화할 때마다 너무 크게 싸우고 서로에게 너무 상처를 주고 했던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제가 먼저 바뀌기 시작하고 나서 우리의 관계가 정말 크게 회복이 되었는데, 그 계기가 된 게 비폭력 대화라는 강의를 듣고 나서예요. 비폭력 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이라는 주제의 강의인데, 이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있고 또 책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있어서 제가 링크를 아래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사실 너무 좋은 강의라서 모든 부부들과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저는 정말 100% 추천하고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는 영상이에요. 사실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따라서 실행에 옮기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컨셉이에요. 엄청난 사실 지능을 이게 요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알아도 이거를 행하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사실 부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어떤 주관적인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얼마나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가 와이프에게 얼마나 정죄하는, 어떤 지적하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상처 주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제가 깨닫고 나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러고 나면서 저의 어떤 말투나 말하는 표현 방법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가 정말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거든요. 회복되어지고. 이 Non-Violent Communication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The Office라는 미국 코미디 아시죠? 많이들. 그 코미디 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큰 회사들, 미국 큰 회사들은 보통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교육을 하나 봐요. 이제 상대방과 일할 때, 코어커드가 일할 때도 이런 대화법으로 대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나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대화법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이게 되게 구식의 어떤 그런 트레이닝이라고 포트레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이 너무너무 효과적이거든요. 반드시 이거를 우리가 다 알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살아가면 상당히 자기가 원하는 걸 살면서 상대방한테 얻어낼 수 있는 지혜가 담긴 그런 강의인데, 그걸 많이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대화를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주관적인 내용들을 빼고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대부분이 주관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객관적인 사실은 어디 사라지고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빨래를 상대방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바쁜 상황인데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아, 당신은 왜 이렇게 빨래도 안 하고 그렇게 게을러? 여보, 당신도 좀 빨래 좀 해. 나 혼자 다 해야 돼, 집안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자기 생각에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한 말에는 당신은 게을러 라는 주관적인 나의 의견이 들어있어요.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해?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요? 분명히 무언가를 하면서 살 텐데 아무것도 안 해? 라는 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들어있죠. 어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대방한테 전달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런드리 룸으로 가서 빨래를 하려고 하다가도 저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돌아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말을 하면 하기 싫어지니까요. 보통 이제 부부들이 싸움할 때나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기 싫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사실만 말하면 돼요. 사실은 되게 쉬운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쉬운데 어려운 게 문제예요. 자, 상대방이 런더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빨래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내가 오늘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좀 많이 바빠. 당신이 나 어디 가 있는 동안 빨래 좀 넣어서 좀 돌려줄 수 있어? 그럼 되게 고맙겠어. 얼마나 말이 이쁩니까? 상대방에게 전혀 주관적인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빨래 쌓여 있는 거 사실이죠. 내가 오늘 바쁜 거 사실이죠. 너
넣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까지, 굉장히 우리는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내 감정을 집어넣어서 상대방한테 짜증나는 말투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로 상대방에게 벽을 치게끔 만들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전자처럼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벽을 치고 하기 싫어지게끔 되고, 후자로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도와주고 싶게끔 만듭니다. 왜냐면 컴패션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말을 들으면 내가 필요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고맙겠다. 이건 사실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아이들과도 대화를 이렇게 하시면은 아이들과 훨씬 더 대화가 잘 되고 아이들이 내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컨트롤 하라는 게 아니라요, 사실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을 때, 상대방한테 내가 가치롭다 느껴질 때 가장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사실은 부모에게 자기가 가치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자꾸 부모를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아직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막 뭔가를 자꾸 막 닦으려고 하고, 청소하려고 그러면 청소 도와주려고 하고, 아이들은 그게 되게 본능적으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사실 어른들도 자기가 가치롭게 느껴지는 곳에서 자기가 의미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고 싶어지고, 반대로 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곳에는 우리가 있고 싶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이미 사실 습관이 그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습관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이들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어른들이 아이에게 아이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이가 부모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살게 되면은 아이들은 사실 충분히 부모를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부모가 뭔가를 도와달라 그럴 때 되게 흔쾌히 도와줘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거나, 아이들이 도우려고 했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디스커리지 하거나, 그러면서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컨셉은 되게 쉬운데 이걸 응용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내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는 상대방한테 이것을 알지만 이것을 실행을 잘 옮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오히려 더 처음에 대화를 시작했을 때보다 안 좋은 상태로 대화가 끝날 때가 많고, 결국에는 기분이 나빠져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걸 또 풀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골이 깊어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더 이상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주변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틀어져 버린 관계들이 사실 되게 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화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판단하는 대화 방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화를 하고 계신다면 이제 대화의 방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달아드리는 이 링크에 있는 강의를 꼭 보시고 여러분들의 대화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게 사실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대화 방식이거든요. 상대방한테도 사실 좋은 거지만 나한테 제일 좋아요. 내 인생이 편해집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